대선장애인 차별철폐연대 2025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이신 이영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국 탈시설 장애인 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박초연 대표님 계십니다. 와. 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대선 요구 취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선 요구 취지 발표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영숙 상임공동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장애인의 권리는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2025년 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정치의 역할을 묻습니다. 권력은 누구의 곁에 서야 하며 국가는 누구의 삶에 응답해야 하는가? 지난 3년간의 정부는 이 질문에 명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정책 또한 후퇴했습니다. 활동제는 여전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며 장애 등급제의 진짜 폐지는 말뿐인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반복되는 시설 내 사망과 학대는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막혀 있고 교육과 노동의 권리는 여전히 허공에 머물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발달장애인의 주거 서비스 등 최소한의 삶을 위한 권리조차 체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무관심은 침묵이 아닌 폭력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뤄도 될 권리는 없습니다. 2025 대선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장애인의 권리 예산과 권리 입법 실현을 위한 1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요구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선언이며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조건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삶의 조건입니다. 배려가 아닙니다. 정치의 책임입니다. 탈시설 로드맵 2.0의 발표와 실천, 24시간 활동 지원의 보장, 이동수단과 여객시설을 포함한 접근권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의 마련, 권리중심 노동의 제도화, 의사소통권과 보건의료권 보장,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을 요구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2025년 대선은 단지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선언 앞에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대 요구안 발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요구안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서 그중에 중요한 것 10개만 추려서 10대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항공 이동 시 승강 장비나 조력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정부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학령기를 지나면 학습권이 사실상 단절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는 갈 곳도 배울 곳도 없는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수립하고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을 촉구하며 권리 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초중증 장애인 일자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노동을 권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증 장애인의 노동은 여전히 복지나 시혜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생존을 위한 노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0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2022년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국가의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선언적이며 실행 가능한 이행 계획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예산과 주거 지원, 서비스 체계를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울산 태연 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울산 태연 재활원에서 수년간 벌어진 집단 학대와 16명의 사망은 국가적 인권 참사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죽음이 자연사로 분류되고 사건은 침묵 속에 묻혀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반복되는 인권 참사를 막기 위해 30인 이상 대형 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 활동 지원 상한 폐지하고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최대 24시간이 아닌 최대 16.1시간만을 보장하고 상한제를 이유로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 지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광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신규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전국에 9개뿐이며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광역 및 지역 단위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의료 취약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 건강권 교육 등을 포괄하는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연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2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심각한 구조적 차별을 지적하며 62개 조항에 걸친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 권고를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권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 뇌병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안 대체 의사소통기기 AAC 보급, 조력자 양성, 서비스 연계 체계를 통해 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및 서비스 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네, 이상으로 10대 요구안을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요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제 2가지를 골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시설 지원법 제정,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의제별 발언으로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박초영 공동대표께서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 재활원에서는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시설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국가는 이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장기간 방치와 학대가 드러났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인권 침해는 되풀이되고 정치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태연 재활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1,500여 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만 명의
여전히 통제와 격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분리하고 침묵시키며 사회로부터 지우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이며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시설에서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정치에 요구합니다. 타시설 지원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타시설 로드맵 입장령을 발표하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립을 막고 삶의 통제를 이상화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 입소하면 수년 혹은 평생을 살아야 하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입소가 아니라 타인의 결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주시설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선택권이 없고 하루 일과가 통제되고 의료 접근에 제약이 발생하고 외부와 단절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겉으로는 보호지만 실제로는 분리이며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정당화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타시설에 대한 국가적 전략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복지라는 명분으로 유지되는 인권 침해를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할 것, 타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화할 것, 타시설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를 마련할 것, 당사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보장할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시설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타시설 로드맵은 비법률적인 행정계획에 그쳤고 구체적인 목표나 이행수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정부의 예산 투입은 미비했습니다. 타시설은 말뿐이었고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이 없기에 책임이 없고 계획이 없기에 변화도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시설의 정의 및 국가 지자체의 책무 규정,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이행, 직업 돌봄, 소득, 건강, 교통 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및 수무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 이 법은 단순히 시설을 없애자는 법이 아닙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함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타시설은 시범사업, 예산사업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권리로서 타시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타시설은 계속해서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로드맵은 실행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계획만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로드맵 입장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 위에 세워진 구속력 있는 계획일 것, 연도별 시설 폐시 목표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목표를 명시할 것,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역할과 예산 분담을 명확히 할 것, 타시설 당사자와 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 타시설 로드맵 입장령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 로드맵 없이 타시설 지원법도 실용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 유엔
공고에 부합하는 차시설 모둠의 입증령을 발표하라. 반복되는 인권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차시설은 정당한 분노에 대한 응답입니다. 국가의 법적 윤리적 의무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말해왔습니다. 수용이 아닌 자립을, 분리가 아닌 삶을. 그러나 그 말은 늘 외면당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명을 잃은 이들의 이름은 잊혔고 자립을 꿈꾸는 이들의 바람은 대기 명단에 남았습니다. 차시설은 복지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누구도 시설에서 죽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혼자 고립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대선은 그 최소한의 요구에 정치가 어떻게 답할지 길을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다음으로 저희 두 번째 의제별 발언인데요.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에 대해서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숙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으로 쪼개진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배분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십 년간 41년 됐죠. 장애인의 삶을 수치로 환산하고 지원 여부를 국가가 정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해 왔었습니다. 단지 얼마나 못 움직이느냐는 지표만으로 삶의 조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지원의 수준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007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5년간 1842일 동안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2019년 7월 1일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정말 폐지되었는가? 답은 아직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장애 등급제, 즉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가 여전히 사람의 삶을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삶의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의 제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조사표 장애 등급자의 다름없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애인의 삶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점수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능 손상 중심, 즉 못하는 것 위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람의 욕구와 환경, 일상의 맥락은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종합조사표는 15구간으로 구성되며 각 구간별로 월 지원 시간이 다릅니다. 1구간은 480시간, 하루 16시간이고요. 15구간은 60시간, 하루 20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실상 지원 총량을 정해두고 사람을 그 안에 억지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체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엑스원 점수 430점 이상의 인원은 9,200명에 달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 16시간을 받는 인원은 고작 46명 뿐입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적용한 24시간을 지원받는 인원조차도 954명, 1000명이 못 됩니다. 이처럼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삶의 욕구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사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채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점수 중심, 예산 중심의 조사표가 만든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조사표 엑스원, 이건 기능 제한을 뜻하는데요. 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36개 문항 중에 29개가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 장애인, 발달 장애인처럼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혼자서는
세수도 힘들고 외출도 불가능한 사람이 조사표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하루 3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수에 따라 하루의 시간을 단위가 쪼개지고 삶의 리듬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맞춰 제한됩니다.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표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삶의 조건이 아니라 고통의 제도를 경계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번째로 진짜 폐지, 삶의 조건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대선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다음과 같이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조사표 구간 확대 및 서비스 양의 확대입니다. 1구간은 월 480시간을 720시간으로 조정하고 15구간은 월 600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각 구간별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 시간에 맞게 지원 시간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지원의 제도화입니다. 현재처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24시간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증 장애인의 가산수가 개편입니다. 현재 시간당 3,000원에 지급되는 가산수가가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활동 전 연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이를 400점 이상 5,000원, 그리고 300점에서 390점은 3,00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본인 부담금 폐지입니다. 장애인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특히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본인 부담금은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산 상태가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해당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령 제한 폐지입니다. 만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차별입니다. 최근 법원도 이 문제의 이연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나이로 구분하며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사정 권한의 당사자입니다. 조사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없습니다. 조사 절차에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삶 중심의 사정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가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점수로 줄 세우는 또 다른 등급제가 운영 중입니다. 점수의 중심의 복지, 예산 중심의 제도는 삶의 조건을 조각냅니다. 우리는 점수가 아닌 사람으로, 선택이 아닌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투쟁계획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 우리 각 대선 후보님들에게 정책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님하고는 아직 정책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선 기간 안에 저희 탈시설 장애인당이 또 적극적으로 정책 요구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면담 요구와 우리가 계속해서 투쟁 방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5월 2일 63차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니다를 지금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장애인본부 우리 서미아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유보를 요청했고 그것이 우리 그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유보했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또다시 64차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400명 우리 권리중심 해고 노동자를 원칙 복직할 때까지 오세훈 시장님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 짧지만 한번 대선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요구안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 요구안을 만들면서 당연히 저희의 장애인 권리를 지지해주는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 라고 해서 장애인 권리를 지지하고 이에 관련한 법안과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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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천천히 넣어주시면 사진 찍을 시간이 좀. 네. 와,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